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의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미창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창석유, 기업 이름에서도 유추가 하듯이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창석유가 AI 테마에 숨겨진 종목이다 라는 소주제로 금일 윗꼬리까지 달린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창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밑창석유 같은 경우 이렇게 윤활유, 고무 배합유, 전기절연유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윤활유 부분에 대해서 76.2%로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바로 전기절연유입니다. 전기절연유가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전기절연유 구체적 용도가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AI 테마, 변압기, 전기 이런 쪽에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구체적 용도가 변압기예요. 왜 전기 절연유가 매출 비중이 커질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는 이 OT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죠. 보통 변압기 같은 경우 유입식과 그리고 몰드형 등등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기 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고 있는 절연체예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그 자체가 기름 유자 해서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왜 변압기에 오일이 들어가는지 살펴보아야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보시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요. 변압기도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게 된다면 변압기를 관리하고 있는 전기기사 등 전기에 감전되고 있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로 절연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또 변압기는 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이 코일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있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코일이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절연율을 충진을 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AI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AI 산업은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AI 시대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센터는 기존 센터의 3배에 가까운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 2027년에는 한 국가 연간 소비량에 맞먹을 정도로 AI 산업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이 될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 발전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이죠.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한다면, 전기는 이 발전소에서 변전소, 송전탑 등등등 가정 또는 회사로 보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압이 너무 낮아서 낮은 전압으로 똑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선이 굵어지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발전소에서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다시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 765kV로 높인 다음에,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로 낮춥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 22.9kV까지 낮춰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로 전기를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전기는 220V.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 주면서 각 가정에 전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다양한 종류와 그리고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전기 전환율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미창석유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금일 상승의 이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렸죠. 그런데 한간에서는 미리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공습 소식을 알렸었고, 큰 이슈 없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이후에 원유값도 상승하던 것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시장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었죠. 그런데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미창석유는 반대로 윗꼬리가 달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전기 절연유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이 부분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이 482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부근을 지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과거 이 기간 조정이었던 라인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텐데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과거 차트를 좀 보시자면 거의 상단 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매물 출회,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 저항대인 여기 이 부분이 좀 돌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해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도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여기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라인까지 후퇴를 할지, 아니면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